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페이지는 시절부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그 2017년 간평사 문제랑 우리 시험 문제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유형 보시면 전부 다 예전에는 연결해 놓고 건폐율 용정이 연결해 놓고 틀린 거 골라라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4개 정도 써놓고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나열을 제대로 한 거 찾아라. 작은 거에서 큰 거 제대로 나열한 거 찾아라. 이런 유형이에요. 보시면 자, 국토기획법령상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큰 순서대로,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순서 이렇게 나가는 얘기죠. 그러면 17년도 문제입니다. 용적률을 물어본 거니까 자, 일종 일반 주거가 용적률이 얼마냐? 우리 1, 2, 1 세 번째죠. 100, 150, 200. 200이죠. 200. 일반 상업 중 1, 1500, 1300. 전용공업 전 1준이잖아요. 300. 300. 전용공업이니까. 자연녹지는 100이죠. 그럼 여기서 큰 순서니까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기역,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리을. 3번이 답이네요. 그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푸는 거랑 요게 이제 15년도 간평사 문제가 이제 2년 전 거잖아요. 그럼 걔는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건폐율 용적률하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거. 계획관리지역이 건폐율 얼마고 용적률 얼마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아, 유치하죠? 건폐율 얼마? 40. 용적률 100. 40, 100 찾으라는 얘기죠. 40, 100이니까 4번이 답이네. 그죠? 요런 거 하다가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 나열하라. 이런 형태로 바뀌면서 우리 시험도 그대로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바로 밑에 게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공인중개사 2021년도니까 작년 문제죠. 작년 32회. 32회 문제인데 베꼈어. 15년도 거를. 용적률 최대 한도가 큰 순서대로. 이거 봐. 똑같잖아요. 그냥 베낀 거야. 나왔던 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유형만 연습하시면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자, 근린상업이면 중, 1, 유, 근 1500, 1300, 1100, 900. 900. 중공업 전, 1, 준 300, 350, 400. 400. 준주거 5글자니까 500이죠. 500. 그리고 보존녹지는 80. 계획관리는 100이죠. 그럼 큰 순서니까 기역,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미음, 리을. 기역, 디귿, 니은, 미음, 리을. 2번이 답이네요. 정답 2번. 유형은 거의 비슷하구나. 근데 최근에 간평사 문제 중에서 요거 18년도 간평사 문제 볼게요. 건폐율 물어봤습니다. 건폐율. 최대 한도가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연결해놓고 맞는 것만 골라보세요. 이거야. 어차피 외우는 사람 다 푸는 거죠. 일종 일반 주거니면 1, 2, 1, 5, 5, 6. 60이니까 맞죠? 기억 맞고. 준주거 5, 5, 6, 6, 5, 7. 70 맞죠? 중심상업은 중, 1, 유, 근인데 9잖아. 9. 이거 80이야. 9. 틀렸네. 중공업은 공업은 다 70이죠? 70 틀렸고. 계획관리는 40이니까 틀렸으니까 기억하고 니은 있는 거는 1번밖에 없네요. 정답 1번 이렇게 찍으셔야 돼. 됐죠? 정답 1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규모 제한 관련된 건폐율 용적률 문제였고 이번에는 용어 정리하고 특리하고 같이 다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용도 지역별로 그 안에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1.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국토기획법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시행령으로 한다는 얘기죠. 용도 종류 규모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한다. 맞죠? 2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자, 일반 산업단지면 산계법을 따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무슨 단지만, 농공단지만 산계법이야. 그럼 이게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라 무슨 단지라고 해야 돼요? 농공단지라고 해야지. 그래야지 맞죠?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 그죠? 3번. 농림지역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했다. 자,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이야.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은 얘는 국토기획법 안 따지고요. 더 센 무슨 법? 농지법. 농노로 농눈, 농산초 할 때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맞죠? 자, 자수문의 수였죠?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무슨 법? 수도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맞죠? 그래서 개별법 적용하는 문제를 이렇게 냈구나.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2015년도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도 문제인데, 자, 좀 확대 좀 해볼까? 국토계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이 문제 좋아서 한번 다 봐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일단 옳은 거 찾는 건데 1번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 도간농자죠. 도간농자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 미지정이니까 가장 센 거니까 자연환경이 나와야 돼요.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 따를 때 여기 있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따른다. 맞네요. 정답은 1번이 답인데. 2번 도시지역은 주상공자님으로 녹지잖아. 녹지. 주상공록. 이게 별거 아닌데 네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주상공록으로 구분합니다. 틀렸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녹보로 구분한다. 이런 거 구분 안 되죠? 세분 안 됩니다. 항만법의 항만구역인데 도시연접이야. 그럼 걔는 뭘로? 관리가 아니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이래야죠. 5번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있는 접도구역 적용 안 한댔죠. 도시는 개발하려는 땅이라 접도구역 배제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요 질문 자주 나오니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우리 기출문제인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다 물어본 건데요. 한번 물어볼까? 혹시 용도 지역하고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용도 지역, 현재 주거 지역인데 상업 지역이라는 걸 여기다 지정하면 상업으로 다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지역끼리는 중복이 안 됩니다. 지역끼리는 안 돼. 근데 용도 지역 위에다가 지구 지정하거나 용도 지역 위에다가 구역 지정하는 건 돼요. 고도지구면서 방화지구일 수도 있어. 고도지구면서 개발제한구역일 수도 있고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역만 빼고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만 안 된다라고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역 빼고 다 된다인데 여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틀린 거. 1번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용도 지역에다가 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맞죠? 지역에다가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지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가 없죠. 맞네요. 없다. 그 다음에 3번 관리지역이 현재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어. 그러면 가장 센 게 보생계 중에 가장 센 거 보자 들어가는 거. 보존관리인데 생산관리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보존관리지역 행위자는 따른다. 틀린 거 찾아라 했으니까 3번이 답이죠. 4번 시도대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도시자연공원구역 할 때 도시 거꾸로 뭐랬죠? 시도. 시도의사 대장이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합니다. 맞죠?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회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한다. 여기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기본계획이다라고 낸 적도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관리지역에서 세분이 안 됐다. 가장 센 무슨 관리 간다? 보전관리 간다. 여기까지 용도 지역 관련된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용도 지역 말고 여러 가지 뭐 구역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게 2015년도 간평사 문제인데 볼까요? 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구체적 계획이니까 도시군 관리 내용인데 기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거는 기본계획 내용이죠. 기본계획 내용 포함되어야 된다. 맞고. 2.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해야죠. 요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기반시설 관련돼서 설치가 포함이 돼 있어야지. 3번 지상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이미 그 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를 미리 뭘로 결정하죠?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지. 기본계획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잖아.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틀렸네. 정답은 3번. 4번 녹지는 넓다니까 기반시설 중에 넓다가 공간시설이죠.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맞고. 이거 다음 시간에 꼭 내용 보시면 넓다 그러면 기반시설 분류해서 또 나와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주거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 기반시설 부족. 근데 예상되는데 설치가 곤란.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해. 그럼 개발을 많이 못하게 밀도 관리해야 되죠. 그걸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네요. 대상 지역이니까.
주상공화치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기반에서 부족한데 설치가 안 돼. 개발행위 못하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려고 만든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됐고, 그 다음에 문제. 자, 국토기획법령상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게 개정이 됐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모두 골라라. 예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처음 나올 때 개정된 내용하고 달랐을 때였는데, 자, 여기서 입지규제 최소구역부터 볼까? 자, 이것을 보자. 우리가 용도구역 그러면 기존의 용도 지역에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지역하고 지구 지역 해놨죠. 그걸로 안 되니까 거기를 강화 또는 완화해서 무질서한 시가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하려고 도시공 관리 결정한 지역인데 얘는 권한자가 잘 나와서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누구만? 국장만. 시가와는 원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계획 연계란 말이 나올 때만 이 국가계획 연계 이 말 나올 때만 누구?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회장만.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거꾸로 뭐죠? 시도지사 대장.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원래대로 결정원자인 시도대장 예외국장에서 결정원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가 시가와 같은 경우는 자 개발제한구역은 그냥 무자생보야.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생태계, 생활환경 확보해서 국가 보안상 필요하면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데 법률이 개특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와 맞고 계획적으로 단계적 개발하려고 일정 기간 유보하는 그 기간이 5년에서 몇 년? 20년. 사이에서 정한 기간이 만약 10년이다. 그럼 10년을 정하면 그 10년이 끝난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면 공유수면 매립 인접토지 개발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 못하게 하는 거야. 산지를 개발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농지라고 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종전까지는 지정하는 대상 지역이 얼마 안 되는데 추가로 신설이 돼서 요거 만약에 혹시라도 나오면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동안 기능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살리겠다. 다시 살리겠다. 다시. 그럼 이걸 우리는 정비한다. 재생한다. 이런 지역인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지역에서 기능 다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주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여기는 도심지야, 부도심지야, 여기는 좀 약간 육성을 해야겠어. 또 생활 중심 지역이야. 기본계획에 따라 생활권 중심 지역인 지역은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개 이상 우리 3일절이라고 그랬죠. 3일절.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요 결절지로부터 1km 반경 1km 이내 여기 안에를 우리는 대상으로 해서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이다. 맞고 요거 3일절 3개 이상 1km. 그리고 정비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서 우리 주상공인데 이미 기능이 올라가 있는데 어디죠? 상업지역. 떨어진 거 다시 올리려면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렇게 나와야죠. 이것도 맞고 3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옛날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됐는데 이제 둘 다 돼요. 도시경제 기반형도 되고요. 근린재생형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해졌다. 그래서 다 가능하니까 5번이 답이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개정된 거 추가로 된 것까지만 나중에 확인 한번 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년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17년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17년도 문제. 자, 1번부터 시군구청장이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지, 부도심지, 생활권 중심지역 요걸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다는 게 아니라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이 기본계획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 세 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규제 지역할 수 있는 거는 맞아. 대상은 맞는데 지정권자가 틀렸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원칙이 시, 도지사, 대장, 예외 국장이 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구 중심 지역을 도시군 관리계 절차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정권자 여기 틀렸네. 됐고 그럼 답은 1번이네요. 2번은 맞는지 볼게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규정이 완화돼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기능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맞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한다고도 가끔가다 내요. 관리계획 한다 맞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주택법 35조의 대지조성 기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왜? 규제 완화해야 되니까. 근데 그 완화 기준이 뭐냐는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안 할 수 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 그리고 우리 슈퍼주니어에서 리더 이름이 뭐였죠? 이특이라고 그랬죠. 이특. 그래서 이건 입특이라고 그래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맞네요. 정답은 1번.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용도 지역과 관련된 설명드리고 이제 요 밑에 문제는 용도 지역 세분과 관련된 문제인데 세분 관련된 거 한번 해볼게요. 현재 용도 지역을 세분하고 연결했는데 옳게 연결한 거. 그럼 해볼까요? 자, 이종 전용 주거인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래. 양호는 전용은 맞는데 단독주택 중심은 1종, 공동주택 중심은 2종이잖아. 단독주택 중심이니까 1종 전용 주거 설명한 거죠. 이 보존녹지라고 해놓고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 유보했다? 그럼 얘는 생산녹지죠. 생산녹지.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 자, 1종, 2종, 3종. 저층, 중층, 중고층. 중고층이니까 3종이죠. 편리한 주거 환경 맞네요. 답은 3번. 자, 일반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도심, 부도심, 상업기능, 업무기능 확충심이라고 했잖아요. 확충심. 중심이에요. 이건 일반 상업이 아니라 중심 상업. 5번. 전용공업, 경공업에다가 다른 공업을 수용해서 주거, 상업, 업무기능 보완했다. 이거는 준공업이죠. 준공업 지역에. 그럼 다 틀렸고 맞는 거는 3번 빼고는 없네요. 정답은 3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구 가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구는 일단 꼭 기억할 게 용도 지구는 누가 지정해요? 그러면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 결정 절차로 결정권자가 행위자는 의 필요에 의해서 맞는 거라 원칙이 조례에 있는데 네 가지는 조례가 아니니까 네 가지만 외우자. 그리고 조례로도 신설할 수 있고 세분할 수 있는 기준. 그 다음에 세분된 거 연결해서 읽어두기.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 정도만 정리해 두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거를 좀 글씨 크게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용도 지구가 9개가 있는데 경방, 보치개, 복덕방고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노란 색깔은 세분되는 애들. 경관지구는 자, 시, 특,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방제지구는 재해막자, 그래서 시방자, 시가지방제, 자연방제. 보호지구가 제일 좀 잘 나오죠. 틀리게. 보호지구는 역, 중, 생. 역사문화 환경보호, 중요시설 보호, 생태계 보호, 역, 중, 생.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으면은 집단취락, 나머지 녹간농자에 있으면 자연취락이라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 있을 때만 집단취락이다. 나머지는 다 자연취락이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개발진흥지구는 관광지 만들겠다. 관광휴양지. 산업유통단지 만들겠다. 주거 아파트 짓겠다. 요 세 가지 중에 2개 이상 들어갔다. 복합. 세 가지 중에 특이한 거 들어가 있다. 특정개발. 해서 관산, 주복, 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복합 용도랑 특정 용도 방화는 세분 안 되는데 옛날에 고도지구가 최고 고도랑 최저 고도로 나눠졌었는데 최저 고도가 없어지면서 건축물의 그냥 최고 한도만 제한하겠다가 고도지구라 세분이 현재 안 된다. 그래서 법령상에서는 9개예요. 지구니까 9개겠지. 근데
세분되는 거 5개. 경방, 보치개. 방금 전에 세분됐던 거. 그리고 조례로 세분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데 요 세분할 때는요. 조례에서 필요하면 세분해 주는 건데 그 경중특, 경관지구는 추가로 세분할 수 있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즉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이거는 약간 조례로 세분할 수 있고 지정한다는 건 원래 법령상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 9개가 아니라 처음 보는 거면 다 조례로 만든 거예요. 조례가 막 만들어내면 안 되니까 기준 3가지 맞아야 되는데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행위 제한 최소한도에 그치되 완화하는 거는 신설하면 안 돼요. 그래서 3가지 기준에 맞춰서 지정하겠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려고 그럴 때 완화가 안 되면 안 하는 거 있어. 우리 보통 건축물이 있으면 리모델링 하면 옆으로 키우고 위로 키워야 되는데 수익이 나오려면 위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고도지구가 있으면 위로 못 가잖아요. 그 행위자는 뭐 해줘야 돼요? 완화. 또는 경관지구 있으면 경관지구는 4층 이하로 묶여요. 그래서 못 올라가. 그래서 경관지구 행위자는 완화해줘야 됩니다. 리모델링 할 때. 그래서 이걸 제 동생 이름 고경리. 고도지구, 경관지구는 리모델링 할 때 행위자는 뭐 해줘야 되는 거? 완화해야 되는 지구에서 요까지. 그 다음에 6번이 제일 잘 나오는데 일단 필요에 의해서 여기다가 경관지구,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방화지구, 여기다가 뭐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필요해서 만든 거니까 법률에다가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지자체에서 자치적으로 만들어라가 뭐죠? 조례. 그래서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하는 게 원칙인데 4가지는 개별법을 받아요. 고도지구는 최고 한도 제한 얼마야? 라고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할 때 이 도시공관리계획에 뭐 예를 들어서 20m다 라고 돼 있으면 행위자는 이 계획을 보면 돼요. 조례로 별도로 안 만들어도 돼. 자연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에서 시행령에서 하고 제가 아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개특법에서.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앞으로 계획자잖아요. 계획자니까 그 계획으로 하되 없으면 기존의 용도지역 행위자는 하겠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 없으면 조례다. 그래서 요거 정도 정리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는데 제가 손가락을 딱 대는 순간 4가지에 별도로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 조례인지만 대답하시면 돼요. 예, 별말 없었죠? 별말 없었으니까 뭐겠네? 예, 조례. 예, 복합용도지구. 조례. 시가지 경관 조례. 근데 고도지구는 있었죠? 뭐? 도시군 관리계획 있었죠? 자연취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4가지 해당되는 거 아니니까 조례. 개발진흥지구는 계획 있었으면 계획으로 계획. 자연경관 없었죠? 조례. 방화지구 없었으니까 조례.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 안에만 있어서 개특법. 나머지 모르겠다. 조례. 그럼 결론은 이 파란 색깔로 된 놈, 요 놈. 요 4놈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조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황 색깔만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게 확대해 볼까요? 도시군계획 조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4가지.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으로, 그리고 자연취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개특법으로 하겠다. 요 4가지는 이제 외워두시고 요 4가지 아니면 다 행위제한 조례에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세분되는 지구가 아까 경방보치개, 세분 안 되는 거 복특방고, 조례에서 세분하는 거 경중특, 그리고 리모델링 완화되는 거 고경리. 그리고 신설할 때, 조례에서 신설할 때에는 아주 부득이한 사유에 최소한도의 규칙에 기존의 지역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거는 신설하면 안 돼요.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이 안 된다는 얘기는 강화하는 거는 만들 수 있어도요. 완화하는 건 신설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문제 유형이 뭐 어렵진 않은데 자, 이거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글씨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첫 번째가 2017년도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용도 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이게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1번부터. 자, 용도 지구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어디에 제한을 해놨는데
용도 지역 해놨는데 그걸 안 되니까 강화하거나 또는 뭐해서 완화해서 기능을 증진, 경관 안전 도모하려고 합니다. 맞죠? 용도지구도 뭘로 결정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지. 그래서 뭐 보호지구는 아까 보호지구는 역, 중, 생,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역, 중, 생 맞네요. 자,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칠학 정비하려고 하는 지구가 자연 칠학이 아니라 집단 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집단 칠학. 집단 칠학 지구는 개발 제한 안에 있는 거니까 답이 4번이네. 주거 기능, 공업 기능,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중 둘 이상이면 복합이죠. 개발 정비할 필요 있는 지구는 복합 개발 기능 지구다. 맞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세분되는 거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이거. 자, 국토계 법령에서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를 세분한 겁니다. 바르게 된 걸 찾으래요. 자, 전용 주거는 1종 전용, 2종 전용인지 3종은 없죠. 일반 주거가 그렇게 되는 거고. 방제 지구는 시방자 맞네요.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맞는 것 같고. 고도 지구는 세분되는 거 아까 최고 최저 있다가 없어지고 최고 한도만 한댔잖아. 틀렸고. 경관 지구는 시역일이 아니라 자시특,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이고 이런 건 없었죠. 상업지역은 전일준이 아니라 중, 일, 유, 근 4개로 세분되죠. 정답은 2번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할만 하겠죠 이거? 그 다음에 2012년 간평사 문제인데 용도지구만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옳은 겁니다. 이번 단독 문제네요. 자, 용도지구 하나만 갖고 냈는데 옳은 것은 1. 이거 아까 나왔던 질문 똑같네 또.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구역이 아니라 아까 맞았던 걸 틀리게 해놨네. 용도지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은 게 거의 없네. 다 틀렸네요. 이번 틀렸고 2번 복합개발은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외에 하나 기능을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거는 복합이 아니죠. 2개 이상이 아니니까. 이건 특정개발입니다. 특정개발지능지구. 3. 집단칠학지구는 녹관농자의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다. 우리 아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게 집단이고 나머지는 녹관농자는 다 무슨 칠학이랬죠? 자연칠학이죠. 자연칠학. 4. 시도의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 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거를 신설해서 결정할 수 있다? 아니에요. 완화하는 거는 신설할 수 없다고 그랬죠. 기존의 용도 지역이나 구역의 행위 제한 완화하는 건 신설하지 말 것. 그럼 5번이 답이겠네. 고도지구는 아까 조례가 아니라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거는 건축하면 안 되죠. 맞네요. 정답 5번. 그래서 얘는 행위 제한이랑 정의까지 같이 다 물어봤던 문제 유형이 이때 기출문제고. 자, 이번에는 2013년 간평사 문제인데 국토계 법령상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은 중복하여 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답 1번이네. 제가 아까 지역은 안 된다고 얘기했네. 지역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라고 하시랬죠. 정답 1번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 고도지구면서 방화지구일 수 있죠. 용도지역에다가 용도지구 중복할 수 있죠. 용도구역이면서 용도지역일 수도 있고 용도구역이면서 지구일 수도 있죠. 지역 빼고 다 된다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네. 정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를 같이 하면서 건축 제한을 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옳지 않은 거. 1.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요. 조례가 정하는 10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 아니에요. 자연취락은 다 4층 이하입니다. 4층 이하. 틀렸네. 답 1번. 고도지구는 아까 조례가 아니라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 정하는 높이가 나오면 그 초과하는 거 건축할 수 없다. 맞죠? 경관지구 안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해서는 그 형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얘는 아까 4가지 해당되는 거 아니죠? 다 뭐로 정한댔죠? 조례로.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별말 없었으니까 조례 나와야겠죠? 주거기능 훼손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맞고.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얘 4층 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아파트 설치할 수가 없죠. 우리 아파트 안 되는 게 유, 전, 일, 노, 관, 농, 자, 플러스 1, 플러스 1. 일종 전용 주거 안 되고 일종 일반 주거 안 되죠. 4층이라서. 녹지지역도 안 돼. 녹지지역. 녹지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맞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만 틀렸고 나머지 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마지막 감정평가사 20년이면 재작년 문제죠. 재작년 문제인데 용도 지역도 물어봤고 지구도 물어봤고 구역도 물어봤어. 옳지 않은 거 1. 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이죠. 그러면 녹지지역 있죠? 공업지역 있죠. 맞네. 도시지역 속하는 거 맞지. 2번 용도 지구 중 보호지구는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되는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이건 특정 용도 제한지구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한 용도를 못 들어오게 제한하는 지구다.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예요. 보호지구가 아니라. 답 2번이네. 국장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 들어왔네요. 국가 보안상 개발을 제한하겠다. 그럼 이거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 누구만? 국장만. 그러면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어느 분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 무슨 계획으로 하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고. 공유수면 매립할 때 자, 여기를 매립했는데 매립했어. 근데 둘 이상의 여기 도시지역하고 농림지역에 걸쳐 있어. 그럼 얘는 특례 인정 안 하죠. 그럼 이웃하고 있으면 얘는 다시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지. 지정 특례 아니니까. 맞네요. 동일할 때만 이웃한 지역으로 보고 고시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웃한 지역이 둘 이상 걸쳐 있거나 그러면 특례 인정 안 한다. 답은 요거 2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네요. 그래서 요게 용도 지역 관련된 거, 지구 관련된 건 주로 많이 나왔지만 용도구역은 권한자 연결하는 거 제외하고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유일하게 수산자원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대상지역이 좀 나왔습니다. 정도까지만 알면 일단 중요한 거 잘 나오는 건 일단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기반시설 관련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